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오늘은 ERP 정보관리사 생산 2급 7강 공수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난번 강의 때 제가 셔블리키오 길브레스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죠. 원래 온라인 강의는 이런 얘기를 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수업에 대한 내용, 즉 이론에 대한 내용만을 얘기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생산에 발전된 역사라든가 품질의 역사라든가 아니면은 작업관리 역사라든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900년도에 미국이 산업기계공업 발달에 따라서 대형화가 됐죠. 대형화가 되면서 공장 규모가 커진 거예요. 그 대신에 직장 단위로 보면 여전히 소규모 상태가 남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대신에 임금은 조금씩 높아지는 대신에 생산성이 좀 낮은 상태였는데 이때 엄청난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테일러라는 사람, 과학적 관리 기법의 시작이죠. 이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데 테일러라는 사람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톱워치법이라는 걸 마련해가지고 표준시간이라는 걸 만들어요. 이거 말고도 전에 잔뜩 있었는데 즉 표준시간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 표준시간 동안 일을 다 했으면 임금을 주고 만약에 못했으면 감하고 더 잘했으면 성과금을 더 주고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차별적 성과급제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쭉쭉쭉쭉 올라가서 테일러 한 사람은 자기 직장에만 있는 게 아니라요. 컨설턴트가 돼가지고 다른 공장들을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막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과학적 관리 기법이라는 그 기법을 탄생시키게 되죠. 이런 것들 되게 재밌는 일이 많이 있어요. 이때 또 나온 사람이 누구냐? 이런 과학적 관리 기법, 산업공학에 있어서 핵심적인 작업 분석이라는 분야가 나오게 됩니다. 작업 연구. 그래서 이 연구를 누가 하게 돼요? 길브레스가 하게 되는데 동작 분석을 기초로 해서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 기법, 자기의 접목을 시킨 거죠. 그래서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앞에서 배운 공정분석이라는 기호도 만들어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될 셔블리 기호도 만들어내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작업 연구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동작 연구를 먼저 공정 분석을 하고 작업 분석을 하고 동작 분석을 하고 이렇게 나눠서 분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공정 분석이란 거는 앞에서 만들어봤죠. 우리가 가공, 운반, 그 다음에 저장, 정체, 검사 이런 식으로 나뉘어 있었어요. 그리고 초창기의 기호, 그 다음에 ASME에 대한 기호. 그래서 좀 보시면은 좀 차이가 생겼죠. 근데 이걸 만들어서 사무실에서 공장에서 서류를 중심으로 한 사무 제도나 수속, 사무 분석 기호를 사용한 그 계산할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만들어낸 건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분들은 또 뭘 하느냐? 동작 분석까지 이어져서 하게 됩니다. 동작 분석이란 건 뭐냐면 신체의 각 부위의 동작을 면밀히 분석해서 비능률적인 동작을 빼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빠르고 불필요한 일을 줄이게 만든 게 동작 분석의 내용이다. 그래서 셔블리 기호는 말 그대로 거꾸로 읽으면 길브레스고요. 그냥 앞에서 읽으면 셔블리기입니다. 즉 자기 이름을 기호 이름에다 붙인 거예요. 거꾸로 해서. 그래서 길브레스가 본인이 만들어냈다라고 하는데 총 처음에는 18가지로 이루어진 기호가 있었습니다. 시험 문제는 지금 안 나오니까 1종, 2종, 3종 기호로 나뉘어 있고요. 예를 들면 몇 개만 좀 볼까요? 몇 개만 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죠. 자, 이거 지금 사람이 뭐랑 똑같아? 눈이랑 똑같죠? 눈이 이렇게 지금 딴 데를 쳐다보는 거야. 그래서 얘는 뭐라 불러요? 찾는다입니다. 찾는다. 1종 기호 중에서 찾는다라는 기호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보실 만한 게 뭐가 있느냐? 전 이거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기호가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옛날 거. 얘는 뭐예요? 지금 피할 수 없는 지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발에 채워 넘어진 거예요. 지금 이게 얼굴이죠. 얼굴. 자, 또 뭐가 있을까요? 이런 것도 있었어요. 옛날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 좀 자세히 그려볼까요? 제 그림을 잘 못 그려가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움직이니까 없어지네요. 다시 그릴게요. 이렇게 한 번에 그려야 되겠네. 이렇게. 자, 이거는 휴식이라는 건데 사람이 의자에 앉아있는 모습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정말 신기한 것도 있죠. 이렇게 생겼어요.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어. 근데 여기다 이렇게 뭐 손을 머리에다 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뭐예요? 생각한다. 생각한다는 겁니다. 얘는 휴식이라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옛날에 셔블기어로 만들어졌고 최초에 만들 때는 총 18가지로 만들었대요. 뭐 이렇게 나왔는데 나중에 생산관리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셔블기어라 해서 따로 배우게 될 테니까 뭐 효율적인 셔블릭, 비효율적인 셔블릭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누게 되거든요. 그거는 여러분들 나중에 참고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드린다 해서 잠깐 보고 넘어갔고요. 자, 이제는 공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수로 넘어갈 텐데 공수에서는 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부분이 좀 많이 나오죠. 공수란 게 뭔지를 좀 기억하셔야 돼요. 자, 공수란 거는 말 그대로 듣다 보면은 좀 약간 한자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공수의 개념이 아닙니다. 뭐 특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공수라고 하면 낙하산 메고 뛰어내리는 그걸 생각하시더라고요. 그게 아니고요. 공수란 거는 생산 예정표에 결정된 생산량에 대하여 작업량을 구체적으로 결정하고 그것을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나 기계적인 능력을 고려해서 공정별 또는 기계별로 작업 부하가 균등하게 걸리는 작업량을 할당하기 위한 것을 우리가 공수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자, 항상 생산은 양이 적어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생산 같은 경우에는 그 교재의 양이 적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뭘 꼭 해주셔야 되냐면 생산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아, 이 내용이 어디 나오는 거구나. 그리고 이 내용이 어느 부분에서 시험지에 출제되는구나. 양이 좁다 보니까 계속 기억을 해주시지 않으면은 나중에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공수라는 정의를 꼭 기억을 해주시고 공수의 단위가 있습니다. 공수의 단위는 3가지 단위가 있어요. 인, 일, 인, 시, 인, 분입니다. 이걸 우리가 따로 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흔히 말하는 일, 시, 분이죠. 자, 그래서 시험 문제에 이렇게 나왔어요. 인, 주가 있다. 인, 월이 있다고 나왔는데 지금 시험 문제는 여기 나온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3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업 1인이 1일 동안 하는 작업은 인일, 작업 1인이 1시간 동안 하는 건 인시, 작업 1인이 1분 동안 하는 작업은 인분, 이렇게 나눈다는 얘기죠. 일, 시, 분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생각외로 시험 문제 나오니까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인적 능력을 계산하는 건데 여기는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공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인적 능력 CP는 환산인원 M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곱하기 그 다음에 실제 가동시간 T로 표현하겠죠. 그 다음에 곱하기 가동률로 표현됩니다. 가동률은 A로 표현되거나 아니면 에타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더라고요. 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요 공식, 자 무슨 얘기냐면 실제 인원의 환상 개수라는 걸 곱해서 인원을 넣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 택배라든가 공장 현장에는 무거운 걸 나르는 곳이 있겠죠. 그 무거운 것을 나르는 곳은 성인 남자를 1로 볼 수도 있습니다. 성인 남자를 1로 봐요. 1. 자, 그런데 성인 남자가 1이라면 성인 여자는 약간 힘이 약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0.8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아르바이트 학생이 있어요. 아르바이트 학생은 0.8도 안 되겠죠. 0.5 정도로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원을 환산할 때는 한 20명이 있다 해서 무조건 20명분의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중에서 예를 들어서 성인 남자가 몇 명? 10명. 성인 여자가 5명. 그 다음에 아르바이트 학생이 5명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지금 얘네들이 환상 개수가 된 거야. 그대로 곱하면 성인 곱하기 1 하면 남자는 10의 인적 능력을 가지게 된 거고요. 남자들은. 여자는 얼마가 된 거예요? 0.8에 곱하니까. 그죠? 4의 인적 능력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0.5를 곱하면 어떻게 되죠? 2.5명밖에 안 돼요. 합치면 결국에는 우리 머릿속에는 20명이 있으니까 20명분의 1을 주면은 잘하겠지 하고 봤는데 합치고 보니까 16.5명 정도밖에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끔 어디와 어디가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쵸? 사무실과 현장이 매치가 안 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사무실에서는 20명이 있으니 괜찮네. 20명분 일을 주면 하겠구나 하고 현장에 가보니까 없어요. 그 인원이. 인원은 있는데 일할 능력이 없다는 얘기죠. 결국에는 17명, 열심히 하면 17명 정도 일밖에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 그래, 인적 능력이라고 부른다. 인적 능력 계산하는 공식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실제 가동 시간이란 거는 1개월의 근무일수. 예를 들어 1월에 근무일수를 20일로 놓을까요? 20일? 20일로 놓고 몇 시간 근무합니까? 하루에 8시간. 그러면 160시간을 근무하겠죠. 이걸 갖다가 곱해주면 되고요. 가동률이란 거는 자 여기서 가동률도 한번 보겠습니다. 가동률 이거 지우고 여기다 따로 한번 놔볼게요. 가동률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자, 가동률은 출근율 곱하기 1 마이너스 간접 작업률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 공식도 의외로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자, 전체 작업자가 실제 가동 시간 중에 정미 작업을 하는 시간의 비율입니다. 즉 출근 얼마나 했니? 10명인데 10명이 다 오지 않았다는 얘기죠. 뭐 예를 들면은 뭐 개인적 사정에 의해서 못 오는 경우도 있고 조퇴하는 경우도 있고 지각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출근율 그다음에 1 마이너스 간접 작업률 작업 안 하는 시간이겠죠. 그거 갖다 빼주면 실제 작업하는 시간이 나오겠다. 그래서 요만큼을 계산을 해줘야 된다. 여러분들 공식이 가동률만 구해라라는 문제도 있고요. 지금처럼 인적 능력을 전부 다 구해보세요 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요거 참고로 봐주시고 시험 문제 정말 많이 나옵니다.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있겠죠. 몇 번 생산 시험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부분은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환산 인원, 실제 가동 시간, 가동률 구하는 공식 따로따로 알려드렸고요. 전체를 곱하면 우리 인적 능력이라는 CP 값이 나오더라. 한번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계 능력인데 기계 능력은 크게 뭐 어렵지 않습니다. 뭐 기계 대수 볼까요? 기계 대수가 있겠죠? 곱하기 뭐 하면 돼요? 실제 가동 시간 한 대당이죠. 한 대당 실제 가동 시간 한 대당이라고 놓기보다는 1일이라고 놓겠네. 1일 실제 가동 시간 곱하기 1개월 가동 시간 가동 일수 또 일수라고 놓는 게 낫겠죠? 가동 일수 곱하기 가동률 율인데 안 나와. 잘 안 나와. 왜 안 나오는 줄 아세요? 의미가 없어. 그냥 다 주고 곱하세요 그러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적 능력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다 보니까 좀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잖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인적 능력에서 나온다.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공수의 기본 방침입니다. 여기도 시험 문제에 주관식으로 가끔 나오거나 옛날 객관식으로 나온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유성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뒤에 보시면은 우리 PART CPM에서 여유라는 걸 또 배우거든요. 슬랙이라고. 거기랑 또 여기 살짝 매치가 되다 보니까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수의 기본 방침, 부하와 능력의 균형. 그쵸? 부하와 능력. 부하라는 건 앞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 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능력이라는 건 방금 우리가 구했죠. 인적 능력을 뜻합니다. 즉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주어야 된다는 얘기죠.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가동률을 향상시켜야 된다. 가동률 향상입니다. 가동률 향상시켜야 된다. 사람이나 기계가 유효 상태, 놀지 않게 해야 된다. 작업량을 적절히 할당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일정벌 부하 변동 방지입니다. 일정 계획과 대비하여 시간에 따라 부하를 갖다 바꾸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적성 매치와 전문화 촉진. 적성 매치, 전문화 촉진. 교과서 보시고요. 어느 교과서든지 다 나오게 됩니다. 아까 말했던 여유성. 즉 여유성이란 건 뭐냐면 부하 능력에 여유를 좀 두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100을 할 수 있다서 100을 다 갖다 주면은 그 현장에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 여유가 없으면 그대로 일할 수가 없다. 그 시간 내에 주어진 시간 내에 그 일을 마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살짝의 여유가 필요하다. 그래서 공수의 기본 방침이라는 거고요. 자, 오늘 마지막인데 공수 체감 곡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개념부터 설명을 드리면 개념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오거든요. 인간은 그죠. 사람이라는 거는 경험을 함에 따라서 뭔가 처음 할 때는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내가 처음 해본 일이니까. 하지만 똑같은 작업을 반복해서 수행하면은 학습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학습 능력이 올라가요. 그래서 시간을 작업을 반복함에 따라서 작업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거. 이거를 갖다가 공수, 즉 인적 능력이 체감됐다라고 해가지고 공수 체감 곡선이라고 하고요. 다른 말로는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학습 곡선이라고 부릅니다. 즉 내가 뭔가를 학습함에 따라서 하는 시간이 줄었다는 얘기죠. 작업하는 시간이. 그래서 이 공수 체감 곡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 ERP 책에서는 개념만 나왔어요. 그리고 이 개선율을 갖다가 뭐 학습 곡선이라고 부르고 능률을 가지고 학습률이라고 부르고 학습 효과라고 부른다까지 나오고 끝입니다. 근데 원래대로 따지면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요. 학습률이라는 공식을 한번 좀 더 보시는 게 좋겠죠. 이 학습률은 거의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어떻게 보면은 80%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면은 뭐 처음에 학습했을 때 100시간이 걸렸어요. 그다음에 다음에 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다음에 할 때는 그에 대한 80%가 줄어들겠죠. 20%가 줄어서 80%가 되겠죠. 그러면 64시간이 되겠고 여기다 또 뭐 다음에 할 때는 또 80%니까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학습률 같은 경우에는 정해져 있어요. 거의.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배를 조립할 때는 70에서 80%, 용접할 때는 80에서 90%, 선반 작업할 때는 90에서 95% 이렇게 점점 학습률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학습 곡선은 곡선으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고 반복되면 반복수 그 다음에 여기는 효율이 나겠죠. 효율이 점점 이렇게 시간이 내려간다는 얘기죠.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자, 공식 한번 보여드릴까요? 요거 공식 한번 보여드리고 y는 a, x, b승입니다. 자, y라는 거는 단위당 시간 또는 원가가 되고요. a라는 건 최초 제조 시간입니다. 최초 제조 시간이 되고요. 그 다음에 x라는 건 뭐예요? x라는 거는 누적 생산량. 그 다음에 b라는 건 뭐냐면 경사율입니다. 경사율. 요렇게 제공이 되겠죠. 자, 요거를 갖다가 양변 대수 표시를 해보면 여기서 약간 수학으로 넘어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로그. 보여드리려고 y는 로그 ax의 b승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이게 b가 앞으로 오면 더하게 된다는 거. 그럼 얘는 또 뭘로 표현할 수 있어? 로그 y는 로그 a 더하기 b 로그 x로 놓을 수 있습니다. 뭐 쭉쭉쭉 해서 풀어줬어요. 결국에는 쭉 해서 막 풀어줬다 이거죠. 뭐 복잡하게 이제 시작하는 거 보면은 여러분들 머리 아파하겠죠? 요 b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결국에는 제가 뭘 하려면 요 b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b를. 그래서 이 b를 갖다가 우리가 집어 넣어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자, 아까 이 공식 있죠. 원래 요 공식에다가 우리가 처음 만들었을 때, 두 번 만들었을 때 놓으면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1일 때, 2일 때를 보면 y는 a 2의 b승, 그 다음에 y는 a 1의 b승. 첫 번째 만들고 두 번째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어떻게 돼요? 이걸 갖다가 정리해서 나눠버리면 1분의 b가 되죠. 1은 어떻게든 1이니까 1분의 2b가 됩니다. 1분의 2b 1분의 2의 b승이 되고 요 2의 b승을 갖다 학습률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대수를 취해주면 어떻게 된다고? 여기서 공학용 계산기를 집어넣으면 학습률이 80%일 때, 70%일 때, 뭐일 때 쭉쭉 나온다는 얘기죠. 원래 이 공식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그냥 참고로만 들어주세요. 참고로만 들어주시고 왜 그럼 이런 얘기를 하냐? 아, 이래 해서 구해보니까 우리가 학습률 b일 때는 요 b라는 학습률이 80%일 때는 이 b라는 게 마이너스 0.3219라는 게 나와서 얘를 갖다가 로그 값에다 집어 넣어버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80%가 나온다 막 쭉 이렇게 나가는 건데 어렵습니다. 어려워가지고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공식을 아무것도 안 해도 되냐? 아니요, 그게 아니라요. 지금 제가 막 하다가 들리지 않는 원성을 좀 들어가지고 그냥 바로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학습률은 거의 뭘로밖에 안 나와? 80%가 나온다. 80%가 나온다. 그럼 첫 번째 작업했을 때, 두 번째 작업했을 때, 세 번째 작업했을 때, 네 번째 작업했을 때 각각 뭘 곱하면 된다? 그쵸, 80% 곱하면 된다. 이게 안 나오면 얘기를 안 하는데 우리 교재에는 이론으로만 내놓고 이걸 시험 문제 냈어요. 그러니까 답은 뭐야? 계속 80% 곱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만 기억을 해달라. 어렵죠? 어렵습니다. 이 공수체감 곡선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생산 쪽에 들어가는 내용이고요. 생산 쪽에서도 품질계량 기사 쪽에서 나오는 내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로그가 나오고 뭐 양쪽에 뭔가 대변과 좌변과 우변을 막 하고 있고 막 어렵죠? 그리고 로그 값을 막 계산해야 되는데 이거 공학용 계산기가 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 ERP 시험은 공학용 계산기를 못 들고 들어가게 돼 있죠. 일반 마티용 계산기 기껏해야 루트까지밖에 안 되는 그 계산기를 쓰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서 아 내가 한계가 있구나 계산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안 됩니다. 그 정도까지는 안 나온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싹 지우고 공수체감 곡선은 뭐다? 여기서 다 지워볼게요. 공수체감 곡선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는 학습 곡선이라고 부른다. 학습 곡선. 학습 곡선이라고 부른다. 주어진 학습률을 계속 곱해주면 된다. 까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기출문제 풀 때가 있으면 한번 풀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에 학습 곡선 나오면서 머리가 아프셨을 텐데 그러면 하나만 여기서 본인이 좀 하나만 더 하고 싶다 그러면 요 공식 AX의 B승 요거만 좀 기억을 해달라. 제가 이거 적으면서 마무리 짓게요. Y는 아까 있었는데 Y는 단위 시간, A는 그죠 최초 제조 시간 또는 조립 시간. 그 다음에 X라는 거는 누적 생산량. 자, B라는 거는 경사율, 학습률, 률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공식 하나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요것까지만 보고 오늘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에는 원래 이렇게 복잡한 게 안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좀 아시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혹시나 모르니까 우리 공부할 때 이 다음으로 넘어가실 분들을 위해서 참고로 설명을 드렸고 다음엔 공정관리 기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